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제 운명을 강릉 시민 여러분께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무소속은 춥고 서러운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싸우며 보여주신 위대한 시민 정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하였습니다. 저의 승리가 진정한 공정과 상식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시민들의 자존심을 되찾고 미래 100년의 반석을 만들겠습니다. 강릉시 개청 이래 역대 최고로 확보한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어르신, 청년, 상공인을 포함하여 강릉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강릉 시민의 승리가 되도록 저를 던지겠습니다. 저의 고뇌와 땀으로 강릉을 흠뻑 적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5가지 주요 공약을 이번에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5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습니다. 2026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입해서 경포호수의 원래 모습을 되찾고 대한민국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습니다. 아르테 뮤지엄과 같은 인근의 세계 최고의 문화시설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아르테 뮤지엄은 개관 4개월 만에 50만 관광객이 찾는 전국 1위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5천만 시대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5조 원 관광경제 인프라를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조 5천억 관광단지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추가로 1조 원대 관광단지 조성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변을 따라 신라호텔, 또 조선호텔 같은 최고급 특급 호텔들을 계획 중에 있고 주문진에는 소방심신 수련원이 유치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해중공원, 해수온천 등 600억 원 규모의 국제 컨벤션 센터도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3대 올림픽 성공으로 세계 속에 강릉 도약을 만들겠습니다. 2023년 강릉 세계 합창대회는 전 세계 무려 2만 5천 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경제 효과는 3천억 원 이상입니다.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70개국의 2,600명 선수들이 강릉을 찾습니다. 2026년 세계 교통올림픽은 쟁쟁한 대도시를 물리치고 대한민국 국내 후보 도시가 되는 순간 엄청난 예산들을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만과 경쟁 중에 있고 이번 9월 LA에서 결정이 되면 세계 속에 강릉을 위상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을 100년을 앞당기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첨단 기술과 메타버스로 연결되는 세계적인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도시는 국가 차원의 예산이 이미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과대에도 이미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올림픽 시설이 있고 또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는 문화와 관광 자원을 우리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 정책으로 강릉 복지를 완성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키성장 종합관리 컨설팅을 직접 지원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포진 무료 접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치매전담 요양시설, 동부권 어르신복지센터, 시민대학들을 새롭게 탄생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근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한근 후보님께서는 정말 통이 크십니다. 처음 마블 발주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번 선거에도 보니까 5조의 관광경제 인프라 조성을 공약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5조는 이미 시작되거나 이미 계획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번 임기에 새롭게 우리 시장님께서 네. 후보님께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드리세요. 네네. 1조 5천억
그 남북권은 이제 SPC 500억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일제 임기 내에 2026년까지 1조 5천억이 투자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포스코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지금 한 1조 원대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 경포 호수 복원 사업이라든가 또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은 지금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 심곡은 중이라고. 어떻게 됩니까? 근데 심곡. 이제 심곡 금진이 1조 5천억입니다. 네, 네. 그건 이미 그러면 진행 중에 이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은 네네. 최고 30층 또는 네네. 평균 25층 이하로 건물들을 짓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 주변 인근 도시를 보면 40층 이상, 50층 이상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후보님께서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신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 이 강릉의 현실을 보면 규제를 너무 해서 과연 사업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후보님께서 뜻하신 대로 투자가 이루어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양양이나 속초가 많이 신문에 보도가 보셨을 겁니다. 지금 조망권이라든가 자연환경과의 조화.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과 보존의 균형입니다. 행정은 과거 70년대 시기에 일방적인 개발 독재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ESG, 환경과 자연과 사회와 조화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맞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우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후보님께서 말하는 자연과 보존도 좋은데 네네네. 저희가 워낙 주변 인근 도시에 비해서는 네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각종 규제를 완화해도 시원찮은 지금 이 현실인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간 4년 동안 계속 규제만 하시고 인허가에도 상당히 인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릉은 사업하기 힘든 도시 또 기업하기 힘든 도시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는 의회와 함께 제정하는 것입니다. 공감대가 시민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이 독단적으로 법과 원칙, 그다음에 조례를 넘어서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모든 것은 건축관계법, 그다음에 시행령,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강릉시 조례는 주차장 정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그러니까 전부 나머지는 이제 건축법에 시장님께서는 네. 의회에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의회의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도 알았습니다. 우리 김한근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네네. 우리 강릉은 역사와 문화가 향기를 갖고 있는 좋은 문향의 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문향의 도시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많은 문화예술 사업들을 하셔온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예로 이제 강릉영화제 같은 경우는 바다가 있는 곳에 영화가 있다면 참 좋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그런 축제라고 알고 있고 저도 이제 개막식 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컨셉의 영화제에 범시민적인 우리 올림픽도 함께 했고 모든 걸 함께 했지만은 국제영화제를 할 때 시민들의 적극적이고도 좀 광범위한 참여가 없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첫 회를 하고 이제 포럼 위주로 이제 영화제가 이제 국내에서 한 100여 개가 있고요. 그중에 국제영화제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도 5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영화제는 포럼 위주로 전 세계 집행위원장 포럼을 통해서 첫 회는 아주 성공적으로 했는데 2회, 3회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시민들에게 대규모 어떤 행사를 알릴 수도 없었고 시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었음을 네네. 알려드립니다. 네. 여건이 좀 네네. 충분했다 하지만 네. 앞으로 금년은 아주 네, 좋을 겁니다. 강릉영화제는 모든 시민들이 뭐 영화 안 보는 시민들이 없으니까요.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축제 속에서 영화제가 국제적으로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암댐의 그 방류 발전 문제입니다. 그 발전 재개 공론화에 대한 협약을 그 수자원공사하고 체결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005년에 이 도암댐은 그 수질 문제 때문에
수질이 이제 적어도 한 2급수 정도는 돼야 하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 4급수 정도 돼서 이제 중단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재개하려면은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수질 문제에 대한 검증 또 하류에 미치는 생태계 영향, 재반 것들을 시민 주도로 좀 더 심층적으로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공론화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수자원공사가 좀 리딩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강릉시의 사회갈등 조정위원회에서 이제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 과학적인 진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자. 이래서 지금 장현저수지와 죽헌저수지에 루미나이트를 약 한 3억 원을 투입해서 실험을 했고요. 이 실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시민들께 공론화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제 이 기간을 넘어서면 앞으로 강릉은 도암댐의 수원을 영원히 받을 수 없으니 물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과학의 진보를 한번 검증해 볼 것이냐를 이제 시작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김한근 후보께서 토론을 주도해 주십시오. 네, 김홍규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홍규 후보님 공약 중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선 실현 가능성 측면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명희 후보님이 어깨 무역항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대로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동해항으로 지금 항만 인프라를 정했습니다. 옥계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어디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인수위원회 발표를 부정한다는 얘기인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지금 국가산업단지와 물류허브단지를 제일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국토연구원하고 국토교통부와 이미 용역이 끝나서 이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공약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공약으로는 조금 이게 지금 기본 3년 이상 연구 영역을 한 것이거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질문을 드릴 게 지역업체 50% 의무 참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실현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무 참여 유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네. 그간 우리 지역 사업자들은 우리 지역의 대형 인허가 공사 때 여러 가지 참여 비율이 낮아서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더더욱이 김한근 후보께서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규제를 하니까 사업자들이 와서 사업할 수도 없고 또 인허가에 상당히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특히 건설가통 네, 관련 사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는 대형 인허가 사업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좀 해드리고 우리 지역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MOU라도 좀 맺어서 우리 지역에 각종 업종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좀 주려고 하는 겁니다. 네네. 잘 들었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 강릉시 조례가 이미 권장상으로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간과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계약법에 의하면 강릉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발주하는 사업은 강원도로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100억 이상 환급금 공사인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강릉시가. 아주 극소수고. 지금 말씀하신 공약에 굉장히 중요한 모순점이 나타나는데 민간 사업의 경우에 지금 의무사항을 제한하면 이게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간 부분을 어떻게 의무적으로 강요한다는 겁니까? 법률에 당장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이것은 헌법 위반이 되거든요. 경제적 자유. 그다음에 법적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지하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도 투자 유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더 받고 싶어 합니다. 지금 1조 5천억 했고 새로운 수많은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우리 관내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일자리 경제과나 투자 유치과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관내 일부 불만이 있는 분도 계시겠죠.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김우영 후보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안 합니까?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네. 네. 서울 지역 이제 구청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도깨비 촬영지가 있습니다. 이 영진이라고 하는데요. 영진 항일조. 여기 지금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지만 해안 침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강릉 지역의 최대 현안 중에도 또 하나입니다. 막대한 또 예산이 들고 있고요. 이 해안 침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광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어떤 현황들이라든가 조금 진단을 하고 계시고 대책이 있는지 한번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해안 침식은 비단 그 강릉에 사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름에 해변에 오는 분들이 다 이렇게 10년 간격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침식이 일어나고 모래가 사라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그 과거에 태풍 루사 때부터 발생한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 또 인공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부두나 인공 설치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수억 년간 그 패턴을 이루었던 그런 것들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해안 침식을 하루아침에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그거에 대한 철저한 지형지리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복지 측면에서도 보강을 해야 되고 또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을 한다 그러면 인구가 이제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소멸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관념에서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릉은 관계 인구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 인구라고 과거에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김우영 후보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워케이션 개념인데요. 워크와 베이케이션, 일과 휴양을 결합한 개념으로 지금 강릉의 장점을 가장 최대로 살리는 것이죠. 일과 휴양을 동시에 하는 그런 최적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보도에도 많이 나왔고요. 이래서 젊은이들을 유입을 해서 인구를 늘리고 젊은이들을 또 글로벌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동기가 될 거라고. 김한근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무소속으로 평가를 받게 됐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정당의 공천 시스템에 절차라는 게 있고 그 1차에서 어떤 컷오프가 되면 또 재심 청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심 청구를 이제 중도에 포기하신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네, 이미 후보자 토론회가 TV 토론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의미가 없었고 저의 캠프 멤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지금 다 같은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참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정당 공천제가 있어서 정당의 공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증해 주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정당 공천 과정에서 어떤 그 불합리한 어떤, 제외 혹은 그런 압력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소명의 기회를 한 5분밖에 주지 않았고요. 네. 여러 가지 측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의당이 제기하고 한 부분들은 이미 4년 전 선거에서 소위 곰탕 흑색 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검증이 된 부분들을 다시 꺼내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당을 탈당을 하고 네네. 또 그게 정확하게 본인의 진심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내가 살아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당 공천제가 지방자치를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기보다는 자치를 훼손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당선 후에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야당의 혹독한 시절에서도 최대의 국비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집권 여당과 또 제가 오랫동안 몸담아 있던 정치 철학과도 맥이 맞아 있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했다는 부분입니다. 김우영 후보님께 조금 잔잔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철학이 중요합니다. 지금 개발도 보전도 조화로운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강릉은 전통 문화와 새로운 현대 문화가 지금 그런 어울림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강릉은 이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그런 도시거든요. 김우영 후보님께서는 그 우리 강릉의 유네스코 등재 세계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이제 아시는 바대로 좀 소개를 해주시고 전통과 현대 문화의 어떤 그런 조화로운 방안, 또 이제 오래된 전통 보유자분들이라든가 전통을 지키시는 분들과 새로운 청년 예술가들의 조화, 이런 것들이 글로벌, 지금 김우영 후보님이 공약에도 말씀하셨던 바대로 글로컬게이션, 이제 세계화와 지역화가 또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어떤 축 속에서 같이 녹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예, 단오제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는 강릉시 시민들의 노력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있었겠지만은 시작이 한 공무원의 아주 집요한 노력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 다소 정체 내지는 좀 심리적인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그 저력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생각됩니다. 이 단어가 예전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솔직히 그 야바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20년 안에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성과를 좀 고무적으로 지지하고 싶고 앞으로 더욱 고양시켜서 단오페이 같은 지역 경제로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 조금 정체되어 있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국 감히 말씀드리는데 전국 지자체 공무원 중에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요. 국비 공모사업 전국 최고입니다. 어목한 야당 시절에도 전국 최고의 실적을 가져왔다는 것은 뭐 모든 분들이 인정하시는 바고 공무원들 굉장히 우수하고 충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단오만 있는 게 아니고 강릉 농악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도지적 문화재도 있고 지방 문화재도 있고 지금 보존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전통과 현대를 지금 결합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우리 강릉으로 봐서는 큰 숙제이고 지금 자연과 또 개발을 좋아하듯이 마찬가지로 전통과 현대도 굉장히 강릉의 중요한 숙제라는 것을 후보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홍규 후보님께 짧지만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약이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김홍규 후보님 공약이 14년, 18년 이번에 동일합니다. 제가 신문을 다 찾아봤습니다. 강원일보 기사도 다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환경도 중요하고 탄소 중립으로 가고 뭐 이런 복지도 중요하고 다양한 주제가 있는 그런 복잡다단한 이런 시대에 지금 10여 년을 한결같은 동일한 개발 논리만 지금 하시는 게 과연 이제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와 문화 이런 것도 다 조화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릉이 명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명승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그 이전에 네네. 왜 12년, 제가 제 얘기 아니요, 저기 지금 명승만 제가 명승은 경포대도 있고, 경포대도 있고, 호수도 있고, 네네. 우리 명승지가 많아요. 문화재가 실수가 있으니까. 근데 네. 10년간 계속 같은 내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김한근 시장 4년간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 공약을 하는 겁니다. 왜? 경제가 어려우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또 4년간 하셔봐서 알겠지만은 계속 인구 소멸 지역과 인구 증가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자리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제와 좀 관련된 지금 명승을 여쭤봤는데 네, 답을 조금 다른 걸 후보님께서 하셨어요. 명승에 대해서 네네. 답변 명승을 드렸습니다. 네. 네, 이게 조금 전에 이제 문화와도 관련이 돼 있는데 우리가 우리 시민분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고 사적 이런 것이 있는데 명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승 1호가 국보 1호는 알고 보물 1호는 아는데. 김한근 후보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김한근 후보님께 가볍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 우리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셔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보통 그 조례상 우리가 필지 분할을
3년 내에 3필지 이상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김한근 후보께서는 상당히 여러 필지를 분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예, 예. 저의 작은 아버지. 예, 작은 아버지가 하셨던 그때 대신 같이 네네. 도와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어떤 방법을 하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당시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셔서. 아니, 그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답변 시간을 주시죠. 예, 주는데 네, 30초는 보장해 주시죠. 보장해 드립니다. 네네. 세 필지밖에 못 하는데 네네. 24필지씩 나눌 수 있었는지 제가 그걸 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당시에 지금 건축 설계사를 통해서 절차대로 했고요. 큰 필지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는 것은 큰 필지를 나누고 또 세부 필지를 또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네. 그 두 번째로 단호 문화 해양권 관광도에 좀 묻겠습니다. 네. 이게 시발점은 어디고 종점은 어디입니까? 최초에는 주문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옥계가 종점이었는데 네. 정부에서 균특 사업이 지방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네, 지방이양 사업. 예, 예. 그래서 없어졌어요, 예산을. 도에서 못 주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업들이 있고요. 지금 옥계 부분은 지금 도로가 굉장히 잘 봐서 뒤쪽으로 새로 도로를 넓히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2008년부터 지금 관동대에서 구정 프라자 학구까지 돼 있고 또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동교부터 지금 학산교회까지 넓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읍면시도 3호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네. 지금 그 단호 문화 해양권 관광도로가 네. 시장님 지금 의혹받고 있는 우리 후보님 의혹받고 있는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가 해안도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 문화권이라는 게 단호 문화권인데 잠깐만요. 네. 지금 오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범일국사 굴산사지에서 당 초부터 그 예산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굴산사지 복원으로 제가 해서 이게- 이건 심영섭 의원님이 아니, 그러니까. 확보하신 예산입니다. 예, 네네. 단호 문화 해양권이라는 것은 네네. 어찌 보면 강릉 네. 전체가 포함될 수 네네,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광역적으로 네. 해석하면. 네네. 근데 단호 문화 해양권 원래 사업은 옥계에서부터 주문진까지지 않습니까? 네네. 해안선 따라 교량 네네. 4개 넣고 네네네. 또 1km 정도 도로 포장도 하고. 네네. 근데 그 예산을 주문진 전부 주문진도 아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걸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는 네네네. 지금 새로 신청한 새로 도에다가 네네. 그 변경 신청한 게 이 내용이 맞습니까? 네, 보여드릴까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도로는 전부 김한근 우리 시장님 그 대부분 정의당 이미 아닙니까? 얘기를 했고요. 아니 얘기했는데 네네. 이 도로 예산을 네네. 옥계의 주문진의 교량, 강동의 교량, 향후의 교량을 다 모아서 네. 본인 집 부근에다가 도로 놓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을 결정한 것은 제가 시장이 직접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맞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하더라도 필요성의 우선순위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하는 연속 사업을 아니, 그렇다 이미 하더라도 10년 정도를 지나온 사업들도 아직도 완성을 못했어요. 이것은 도로 계획 사업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 연체적 계획 지금- 사업을 우리 시장으로 재직돼 있는 분의 그 문제에 의혹이 있는 그러면- 토지를 가로질러 가거나 옆으로 갑니까? 그러면 옆에 이제 남강릉 IC로 나가는 그런 도로도 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08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다- 계획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죄송하지만 않습니까? 네. 다른 분께 추가 질문. 예, 김한근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이 굉장히 사안이 많아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릉이 굉장히 또 좀 오래된 보수적인 지역이어서 성적 평등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 지수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젠더 정책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회자분께서 조금 이제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소방수련원이 유치가 됐습니다. 국내 최초고요.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긍심을 높일 것이고 연곡에는 이미 우리 관광개발공사가 해수온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그랜드 조선호텔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향호 개발이라든가 또 주변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문진역이 서서 주문진역과 그다음에 시내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 지금 연구 용역이 들어갔고요. 주문진 IC를
지금 만드는 것은 지금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다 그러면 북부권은 앞으로 굉장히 지금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중요한 건 또 주문진이 어항이기 때문에 네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의료진, 시청, 직원, 또 우리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극복을 했습니다. 많은 전국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코로나 극복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강릉은 재난지원금이나 강릉페이를 통해서도 지역 경제에 하나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올가을에 또다시 코로나 유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강릉 시민과 함께라면 극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은 더 낮은 자세로 채워나가겠습니다. 더 일 잘하는 시장, 늘 겸손한 시장이로 거듭나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한근을 지켜주시고 강릉을 지켜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